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르신들, 특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욱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혹시 잠을 자다가 혹은 잠에서 깨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쩌면 내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심코 취하는 한 가지 자세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심장이 멈추는 가장 위험한 자세.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지혜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하는 의학 전문의 김현철입니다. 지난 3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생명의 존엄성과 예측 불가능한 순간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저는 특히 심혈관 질환과 노인성 질환 분야에서 깊이 있는 연구와 임상 경험을 쌓아왔으며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다양한 예방의학적 접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단순히 의학 지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외의 권위 있는 학술지에 발표된 최신 연구 결과들과 실제 임상 사례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귀한 생명을 지키고 사랑하는 가족 곁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진심 어린 경고입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들을 꼭 마음에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생명을 위협하는 그 자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 특히 밤에 주무실 때 특정 자세를 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계셨나요? 2021년 국제심장학회지에 발표된 한 연구 결과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이 연구는 전 세계 수천 명이 심장마비 사망 사례를 분석하여 수면 중 사망과 특정 자세의 상관관계를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수면 중 심장마비로 사망한 노인 환자들의 자세를 분석한 결과 특정 자세에서 사망률이 현저히 높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자세는 바로 엎드린 자세입니다. 단순히 엎드려 자는 것이 왜 그렇게 위험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오르내리고 심장이 뛰는 것을 느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엎드린 자세는 가슴과 배를 압박하여 심장과 폐의 움직임을 제한합니다. 우리의 심장은 온몸으로 혈액을 펌프질하여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마치 끊임없이 움직이는 강력한 펌프와 같습니다. 이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충분한 공간과 자유로운 움직임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엎드려 자면 심장이 박동하는 공간이 물리적으로 좁아지고 폐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공간도 줄어들어 호흡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상상해 보세요. 좁은 공간에서 힘겹게 일하는 심장과 폐를요. 마치 꽉 끼는 옷을 입고 마라톤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심장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심박 출량을 감소시켜 전신으로 공급되는 산소량을 줄이게 됩니다. 게다가 엎드린 자세는 고개를 한쪽으로 돌리고 자게 만듭니다. 목이 꺾이면서 뇌로 가는 중요한 혈관들이 압박을 받게 됩니다. 특히 경동맥과 추골동맥은 뇌로 가는 주요 혈관인데 이들이 압박받으면 뇌혈류가 감소하게 됩니다. 마치 수도꼭지를 잠그듯이 뇌로 가는 생명선이 좁아지는 것이죠. 뇌는 우리 몸의 사령탑이자 모든 생명활동을 관장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심장이 뛰고 폐가 숨쉬고 우리가 생각하고 움직이는 모든 활동을 뇌가 지시하죠.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뇌 기능이 저하되고 심지어 심장 박동과 호흡을 조절하는 뇌간의 기능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심장마비와 같은 위급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심장 기능이 이미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고 혈관도 노화로 인해 탄력을 잃어 좁아져 있거나 동맥경화 등으로 막혀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엎드려 자게 되면 이미 불안정한 심장에 과도한 부하가 걸리고
뇌혈류가 급격히 줄어들어 심장마비의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실제 하버드 의대에서 진행된 한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는 심장마비 발생 시 주변인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 특히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 충격기 AED 사용이 생존율을 무려 34%에서 37%나 증가시킨다는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수면 중 심장마비는 본인이 인지하기 어렵고 주변의 도움을 받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치명적입니다. 잠든 사이에 조용히 찾아오는 죽음이야말로 가장 두려운 형태의 돌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많은 분들께 이러한 생명 살리는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계속해서 중요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엎드린 자세가 심장과 뇌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세로 자야 우리 몸을 보호하고 건강한 수면을 통해 심장과 뇌를 지킬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누운 자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바로 눕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심장과 혈액순환을 최적화하고 숙면을 통해 몸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중요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베개의 높이와 재질입니다. 너무 높거나 낮은 베개는 목의 경추 목뼈에 부담을 주고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베개는 누웠을 때 목과 머리가 일직선이 되는 정도로 너무 푹신하지도 않고 너무 딱딱하지도 않은 적당한 경도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 척추가 자연스러운 S자 곡선을 유지하고 목 부분이 과도하게 꺾이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최근에는 개인의 수면 습관과 체형에 맞춰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성 베개들도 많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다리의 높이 조절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잘 때 무릎 아래에 작은 베개나 쿠션을 놓아 다리를 심장보다 살짝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중력의 도움을 받아 다리에서 심장으로 돌아오는 정맥,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심장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특히 하지정맥류가 있거나 밤에 다리가 자주 붓고 저리는 어르신들에게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리의 피로를 줄여 숙면에도 도움을 줍니다. 셋째, 적정 실내 온도와 습도 유지입니다. 너무 덥거나 추운 환경은 숙면을 방해하고 심장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잠들기 좋은 적정 실내 온도는 2022도, 습도는 50%에서 60%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조한 환경은 호흡기 건강에도 좋지 않으므로 특히 겨울철에는 가습기를 사용하여 적정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쾌적한 수면 환경은 심신을 안정시키고 깊은 잠을 유도합니다. 넷째, 수면 전 습관 관리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2-3시간 전부터는 과도한 카페인 커피, 에너지 드링크 등이나 알코올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이들은 심장을 자극하고 이뇨 작용을 촉진하여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이나 TV 시청과 같은 전자기기 사용도 뇌를 자극하여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대신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는 등 몸을 이완시켜주는 활동은 숙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우유 한 잔도 숙면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섯째, 옆으로 눕는 자세도 괜찮습니다. 만약 여러 가지 이유로 바로 누운 자세가 불편하시다면 옆으로 눕는 자세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심장이 압박받지 않도록 왼쪽보다는 오른쪽으로 눕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우리 심장은 가슴의 중앙에서 약간 왼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누울 때는 베개나 쿠션을 다리 사이에 끼워 척추를 일직선으로 유지하는 것이 허리 건강에도 도움이 되며 몸의 뒤틀림을 방지하여 편안한 수면을 유도합니다. 여섯째, 수면 무호흡증 관리입니다. 콧골이가 심하거나 자다가 숨을 멈추는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면 심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밤새도록 심장을 긴장 상태에 놓이게 하여 고혈압, 부정맥, 심부전의 위험을 높입니다. 이러한 증상이 의심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여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양압기 착용과 같은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면은 우리 몸이 회복하고 재충전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건강이 크게 좌우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올바른 수면 자세와 습관들을 꼭 실천하셔서 건강한 밤, 편안한 아침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깨어나 매일매일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심장 건강 신호와 응급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수많은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신호들을 무심코 지나치거나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곤 하죠. 특히 심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 중 하나이지만 심장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징후들은 생각보다 모호하고 다양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묘한 신호들을 미리 알아차리고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심장 이상 신호들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 신호들은 여러분의 심장이 보내는 구조 요청일 수 있습니다. 첫째, 갑작스럽고 설명할 수 없는 호흡 곤란입니다.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거나 밤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벌떡 일어나게 된다면 심장 기능 저하를 강력히 의심해 봐야 합니다. 특히 누웠을 때 숨이 더 차고 기침이 동반된다면 심장이 혈액을 제대로 펌프질하지 못해 폐에 물이 차는 심부전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상황이므로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둘째, 가슴 통증 또는 불편감입니다. 가슴이 콕콕 쑤시거나 조이는 듯한 느낌, 짓누르는 듯한 답답함, 혹은 타는 듯한 통증이 든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이 통증이 가슴 중앙에서 시작하여 어깨, 팔 특히 왼쪽 팔, 목, 턱 등으로 퍼지기도 합니다. 단순한 소화불량이나 근육통, 역류성 식도염으로 착각하기 쉬우므로 이러한 증상이 반복되거나 강도가 심해진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심근경색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셋째, 비정상적인 피로감과 무기력감입니다. 충분히 잠을 자고 쉬었는데도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평소에 쉽게 하던 일조차 하기 힘든 극심한 피로감과 무기력감이 몇 주 이상 지속된다면 심장이 혈액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여성 심장 질환 환자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비정형적인 증상 중 하나입니다. 넷째, 발목이나 다리의 부종입니다. 다리가 이유 없이 붓고 오후가 되면 부종이 심해져 양말 자국이 깊게 남거나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움푹 들어간 자국이 한참 동안 사라지지 않는다면 심장이 혈액순환을 제대로 못하고 몸속의 수분이 정체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심부전으로 인해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하지 못하고 다리 등 아랫부분에 고여 생기는 현상입니다. 다섯째, 불규칙한 심장 박동 부정맥입니다. 심장이 갑자기 두근거리거나 맥박이 건너뛰는 느낌, 혹은 너무 빠르거나 느리게 뛰는 것을 스스로 느낀다면 부정맥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순간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하므로 평소에 자신의 맥박을 손목에서 직접 짚어보거나 스마트워치 등을 활용하여 꾸준히 측정하고 변화를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지럼증이나 실신이 동반된다면 더욱 위험한 신호입니다. 여섯째, 식은땀, 어지럼증, 메스꺼움 등입니다. 심장마비가 발생하기 전이나 발생 시 갑작스러운 식은땀, 현기증, 구토 또는 메스꺼움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슴 통증과 함께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즉시 응급 상황임을 인지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신호들 중 하나라도 반복적으로 나타나거나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면 절대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심장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물론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자신의 몸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보내는 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다음은 심장마비와 같은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정보는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이웃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옆에 계신 분이 갑자기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는 것을 목격한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다음 순서대로 침착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침착한 행동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첫째, 주변의 안전을 확인하고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2차 사고 위험이 없는지 확인한 후 휴대전화로 119에 전화하여 환자 발생 사실을 알립니다. 이때 환자의 상태의식이 없는지, 숨을 쉬지 않는지 등과 정확한 위치 도로명, 주소, 주변 건물 특징 등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가능하다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여 119 신고를 부탁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 AED를 가져다 달라고 요청합니다. 둘째, 환자의 의식을 확인합니다. 환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괜찮으세요? 눈을 떠보세요. 라고 큰 소리로 불러봅니다. 이때 환자가 반응이 없다면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환자를 흔들거나 심하게 자극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셋째, 호흡을 확인합니다. 환자의 가슴과 배가 오르내리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귀를 환자의 입과 코에 가까이 대어 숨소리가 들리는지 따뜻한 숨결이 느껴지는지 10초 이내로 확인합니다. 이때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인 호흡에 가쁜 숨, 헐떡거림이 있다면 심장마비를 강력히 의심해야 합니다. 넷째, 심폐소생술 CPR을 즉시 시작합니다. 만약 환자의 호흡이 없고 의식이 없다면 지체 없이 가슴 압박을 시작해야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입으로 숨을 불어넣는 인공호흡보다 심장에 직접적으로 혈액순환을 돕는 가슴 압박이 훨씬 더 중요하고 효과적입니다. 환자를 단단하고 평평한 바닥에 똑바로 눕히고 가슴 중앙, 즉 젖꼭지 사이의 흉골 부위를 양손으로 깍지 낀 채 강하고 빠르게 압박합니다. 성인 기준 5cm에서 6cm 깊이로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이 매우 빠른 속도로 쉬지 않고 압박해야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숫자를 세면서 압박과 이완의 리듬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팔꿈치를 굽히지 않고 어깨에 힘을 실어 수직으로 압박해야 효과적입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또는 환자가 의식을 되찾거나 움직일 때까지 절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압박해야 합니다. 다섯째, 자동 심장 충격기 AED를 사용합니다. 주변에 자동 심장 충격기 AED가 있다면 즉시 가져와 사용합니다. AED는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가 나오므로 안내에 따라 패드를 환자의 맨살에 부착하고 기기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여 전기 충격이 필요한 경우에만 충격을 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AED는 일반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사용 설명서 또는 음성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작은 용기와 신속한 행동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미리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거나 대한심폐소생협회 등에서 제공하는 관련 교육, 영상 등을 시청하여 방법을 숙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응급상황 대처법을 반드시 알려주세요.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평소에 지역 보건소나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심폐소생술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은 더 큰 관심과 관리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심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병원에 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습관 하나하나가 심장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심장을 튼튼하게 지키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생활 속 실천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실천법들은 해외 유수의 연구기관과 세계보건 기구 WHO에서 권장하는 심혈관 질환 예방 지침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내 몸은 내가 먹는 음식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심장 건강에 좋은 식단은 건강한 삶의 기본입니다. 특히 지중해식 식단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통곡물 현미, 귀리 등 신선한 채소와 과일 등 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등 견과류 아몬드, 호두 등 올리브 오일 등을 충분히 섭취하고 붉은 고기와 가공식품, 트랜스 지방, 나트륨 소금 섭취는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은 혈액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혈전 생성을 억제하여 심혈관 건강에 매우 이롭습니다.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싱겁고 담백한 자연식 위주로 식탁을 채워보세요. 둘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심장 건강의 핵심입니다. 매일 30분 이상 꾸준히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등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심장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혈압과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를 관리하는 데 탁월한 도움을 줍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적이며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자신의 몸 상태와 체력에 맞춰 강도와 시간을 조절하고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네 한 바퀴 가볍게 걷기부터 시작하여 점점 운동량을 늘려나가 보세요. 셋째,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는 심장과 혈관의 최악의 적이며 심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입니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높이며 동맥경화와 심근경색, 뇌졸중의 주범입니다. 또한 간접 흡연 역시 위험하므로 흡연하는 가족이 있다면 금연을 권장하고 흡연 장소를 분리해야 합니다. 술은 적당량 하루 한두 잔은 괜찮다고 알려져 있지만 과도한 음주는 심장 근육에 손상을 주고 부정맥을 유발하며 고혈압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금연하고 술은 절제하는 것이 심장 건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실천 사항입니다. 넷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만성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심박수를 증가시키며 심장에 지속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혈관을 수축시키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여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명상, 요가, 깊은 호흡, 취미활동, 충분한 휴식 등을 통해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화하며 고민을 나누거나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려 노력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만성질환 관리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한다고 해도 우리 몸은 예상치 못한 변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최소 1년에 한 번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의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 질환이 있다면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심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 인자이므로 의사의 지시에 따라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식단과 운동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혈압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기록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여섯째, 충분하고 질 좋은 숙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올바른 수면 자세와 더불어 하루 7, 8시간에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을 취하는 것이 심장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혈압을 높이고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숙면은 심장과 혈관이 휴식을 취하고 회복하는 데 필수적인 시간입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들이고 잠들기 전 과도한 활동을 자제하여 편안한 잠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심장 건강은 단순히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변 분들께 공유도 해주세요. 노우만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